안녕하세요. 세퍼언니 한지연입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입니다. 외도 무너진 믿음을 다시 찾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여러분, 외도한 배우자와 다시 살고 계신가요? 아니면 다시 살기 위해 노력하고 계신가요?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고민하실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나누어 볼 텐데요.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것은 아마도 다시 한번 그런 일이 발생할까봐 그것이 가장 무서울 것 같습니다. 믿음을 되찾는 데 있어서 어떤 것이 도움이 되는지 그것이 가장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믿음을 되찾는다는 점에서 가해 배우자가 어떻게 할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가해 배우자의 행동 못지않게 다시 믿어보려는 피해 배우자의 태도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갖추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외도를 중단한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회복을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유책 배우자가 원하지 않는데도 오시는 경우도 많고요. 유책 배우자가 개선을 하겠다 해서 오시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의 태도가 어떻게 다르냐면 내가 개선을 하겠다는 의지가 확실히 있는 분들은 외도를 중단한 것이 확실한 경우 아무래도 피해 배우자의 니즈에 모두 순응한다라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상간한 상간자와 관계를 모두 놓으신 분들은 이 피해 배우자가 원하는 바가 무엇이든지 간에 모두 맞추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피해 배우자가 원하는 모든 것, 위치 추적기를 단다든지 또는 핸드폰 비번을 공개한다든지 모든 행동에 대한 반경을 내가 움직이고 있는 모든 행동을 보고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거침이 없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누구를 만나는 거나 약속을 잡는 거에 대해서 스스로 제약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하는 것은 외도를 중단한 배우자가 나의 말에 어느 정도 순응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모든 걸 순응한다라는 것이 무조건 척도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척하는 배우자들도 꽤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외도를 중단한 배우자의 관계에서 가장 먼저 점검해야 될 것은 이 사람이 내 말에 있어서 어느 정도 순응하는가에 대한 부분을 보시는 것이 중요한데 순응하는 척하는 것과 순응하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늠하는 것은 이 사람이 전적으로 예전에 하는 행동을 패턴을 반복하는가 반복하지 않는가를 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신뢰가 깨진 상태에서 피해 배우자가 자신의 감정과 생활을 지키는 방법은 뭘까요? 피해 배우자분이 신뢰가 깨진 상태에서 어떤 점을 가장 힘들어 하냐면 유책 배우자가 어떤 말을 하는가, 어떤 표정을 짓는가, 어떤 행동을 보이는가에 굉장히 포커스를 두고 행동을 하세요. 그리고 생각하고 추적하고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고 반응하고 이게 피해 배우자의 삶이에요. 이렇게 하다 보면 본인의 삶으로 돌아올 수가 없어요. 함께 살아가지만 분명히 우리는 우리만의 세계를 갖고 살아가고 있고 자기만의 세계를 지켜야 되는 그런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책 배우자의 행동과 표정과 생활의 중심을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본인의 삶을 굉장히 피폐하게 만들거든요. 그 사람이 뭔가 믿음 가는 행동을 하면은 행복해하고 믿음 가지 않는 행동을 하면 불행해하고 이게 계속해서 반복이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자신의 감정과 생활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의 행동을 지켜보는 것은 지켜보는 것이고 기다리고 믿어주는 것은 믿어주는 거고 그 중심을 내 삶의 중심을 나한테 갖고 와서 내가 행복한 것이 무엇이고 나를 위해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행동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내가 나를 위해 해줄 수 있는 가장 우선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좋은 음식을 먹어야 되겠다. 나를 위해 맛있는 걸 좀 먹어야 되겠다라든지 아니면 나를 위해 피부과를 간다든지 아니면 나를 위해 운동을 한다든지 나를 위해 외출을 한다든지 이런 한 가지 주제를 찾아서
나를 위한 행동을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렇게 하지 못하고 가해 배우자가 오늘은 몇 시에 올지, 오늘은 뭘 할지, 통화를 누구랑 했을지, 또는 문자를 지우진 않았는지, 카톡을 누구랑 했는지에만 중심을 두고 산다면 내 삶의 중심으로는 돌아올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신뢰를 쌓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 약속이 필요할까요? 다시 신뢰를 쌓기 위해서는 초반에는 구체적인 행동과 약속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신뢰가 깨진 이 피해 배우자분들은 이제는 말을 믿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가해 배우자분들은, 유책 배우자분들은 수많은 거짓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을 믿고 그냥 그 사람 말대로 그러려니 할 수가 없어요. 그랬던 내 행동 때문에 저 사람이 나를 속였고 외도를 했다고 생각하기도 하거든요. 내가 조금만 덜 믿었어도, 내가 저 사람의 행동을 조금만 의심했어도 이런 일이 빨리 끝났고 조금 더 빨리 알 수 있었고 이 지경까지는 되지 않았을 거야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행동이 필요합니다. 귀가를 몇 시까지 한다고 했으면 그 시간을 꼭 지켜준다든지,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위치 추적기를 까는 것을 별로 찬성하진 않아요. 왜냐면은 위치 추적기가 그다지 그들의 행동을 검증해 주지는 않거든요. 얼마든지 위치 추적기도 속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약속의 증표라고 하긴 어렵지만 그래도 안 까는 것보다는 덜 불안해 한다면 외도가 드러난 후 한 6개월 정도는 조금 행동에 대해서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까는 것도 그 피해 배우자가 원한다면 해줄 필요도 있고요. 그것이 크게 검증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서로 믿고 믿어가는 것이 중요한데 그 과정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말하고 행동하는 것에 대한 반복적인 지킴이 더 중요하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예전에 하던 패턴, 늦게 들어오거나 술을 마신다거나 외박을 한다거나 여행을 간다거나 출장이 잦았던 것에 대한 그침, 그것을 더 이상 하지 않는 것이 훨씬 중요하죠. 그래서 내가 어디를 간다던가 아니면은 그런 행동을 했었다면 그 행동을 당장 멈춰주시는 것, 그리고 내가 어디에서 어떻게 움직이는가에 대한 정확한 알림, 이런 것들이 서로에게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피해 배우자가 심리적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혼자 혹은 함께 할 수 있는 상담 프로그램은 어떤 게 있을까요? 상담 프로그램은 저희 같은 경우는 10주, 16주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여기서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혼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세포언니 네이버 카페에 곧 올려드릴 생각인데, 외도 극복 다이어리 30일 프로그램을 저희가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게 해드릴 예정이고요. 네이버 카페에 오셔서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10주 프로그램으로 되는 것은 부부가 함께 받으시거나 혼자 받으실 수도 있는데요. 외도에 대한 어떤 상처를 극복하는 프로그램으로 플래시백 되는 부분 또는 재경험되는 부분에 대해서 다루고 본인의 트라우마와 연결지어서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프로그램이 저희 상담소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프라인으로 또는 줌으로 이 상담 프로그램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바뀌었더라도 트라우마, 의심이 계속될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이거는 혼자서 해결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배우자가 변화를 했는데도 내 스스로 그것을 이겨낼 수 없다면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내 스스로 그걸 해낼 수 없다고 판단이 됐을 때는 이미 병리적인 수준에 와 있는 거기 때문에요. 스스로 아무리 노력하신다고 해서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전문가 개입이 반드시 필요하고 배우자의 도움도 더불어서 함께 필요하기 때문에 부부 상담을 받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어요. 이런 상황에서 자녀가 있다면 자녀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좋을까요? 자녀가 만약에 이 상황을 안다면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주되 너무 많은 정보를 주는 것은 하지 않으시는 게 좋고요. 그 아이가 알고 있는 건 많지만 얘기를 해주고 그 아이의 정서적인 어떤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표현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주고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그리고 안정감을 부여할 수 있도록 아이에게 충분히 사랑한다는 표현을 해주고 엄마 아빠로서의 자리를 지키겠다는 약속, 그리고 대화를 충분히 나누는 걸 권해드리고요. 아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어하는
한다면 전문가의 개입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그 피해 배우자, 엄마나 아빠의 건강한 회복입니다. 그랬을 때 아이가 받을 수 있는 좋은 영향은 힘든 일이 있지만 이것을 극복해가는 것이 삶이구나. 엄마, 아빠는 힘든 갈등 속에서도 이것을 극복하고 가정을 지켜가고 삶이라는 것이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과정 속에서 행복을 찾는 거구나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극복해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자녀에게 좋은 일이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다시 함께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여러분께 오늘 컨텐츠를 준비했는데요. 여러분, 외도만으로 가정이 깨진다면 가정은 그렇게 가치 있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외도라는 문제는 분명히 큰 배신이고 너무나 큰 문제이긴 하지만 사람이 살면서 어떤 다른 이성에 대한 관심이 가는 부분에 대해서 절제하지 못한 부분, 그 부분은 바로 잡아야 되는 부분임은 틀림없고 그것에 대해서 신뢰를 잃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회복이 가능하고 또 회복이 이루어져야 삶을 다시 영위해 갈 수 있고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분명히 함께 하고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있고 두 분이 함께 노력한다면 그리고 그 사랑으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드시다면 저희 세포언니 심리상담소 리어그를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동행하고 여러분들이 극복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누르시고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댓글과 알림 설정도 함께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